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정말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이런 데는 많이 상승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거품에 기역자도 없었는데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와 미국 실업률 이거를 살펴보면서 금리를 내려도 지금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대 최대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도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어요. 다른 나라 하락할 때 비슷하게 하락을 한 거죠. 8월 5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주식을 1조 5천억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나게 팔아치우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붕괴하는 이유, 이거를 살펴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그동안 일본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 금리가 더 높거나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공짜로 빌려와서 외국에 가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런 금액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6,700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데 코스피 전체의 10배보다 더 큰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본 돈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금액이 2022년에 급증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2022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엔캐리 자금액인데 2022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일본은 제로금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자금이 이동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일본이 금리를 0.25%로 인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을 텐데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로금리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은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게 수익이 나야 하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자산을 팔아서 일본에서 빌려온 돈들 갚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공짜로 돈을 빌려서 리스크가 적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짜 돈이 아닙니다. 이자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손해를 보고 엔화로 빌려온 돈들 이자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손실이 더 커지는 구간이 찾아온 겁니다. 빨리 자산을 팔아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엔화 대출 이것도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역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산 가격이 끝도 없이 상승하면은 괜찮은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너도 나도 빨리 던져서 엔화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면서 다시 2021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더더욱 큰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 아차 싶을 거예요. 사실 연준이 파티를 빨리 끝냈어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자산시장 과열을 막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파티를 더 해보겠다고 지금 금리 인하 얘기 꺼냈다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술 먹고 패싸움하고 불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연준 의장은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7월 일자리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증가해서 11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해요. 증가한 거 안에서 보면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이게 6.4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운송 창고, 정부 고용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제 고용도 34.6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 풀타임 이것보다는 시간제 고용을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AI 기업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수익이 나고 돈이 벌렸다면은 사람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빌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일자리 늘어난 것 보시면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이런 게 대다수잖아요. AI로 신규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고용되고 돈을 받고 소비를 하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AI 혁신이 거품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품이 아니어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AI 빅테크 기업들이 일자리를 오히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닌지 지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서 빅테크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빠르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소비는 더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AI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금리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지금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한 수익률이 높은 그런 곳에 투자했던 금액들, 돈들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 이걸로 인해서 이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빌려왔던 그 돈들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팔아서 엔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일자리 증가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안에서 AI로 돈을 벌어서 사람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일자리는 더더욱 빨리 사라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계좌로 후원해주신 KHH님, 은희열님, 김태경님,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직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